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SPC 삼립에 대한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아직 일부 기본적 분석 보시지 않으셨다면 함께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SPC 삼립의 상세 종목 점검 영상 시작합니다. 네, 제가 1부, 2부 영상을 통해서 SPC 삼립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렇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종목 점검으로 팔로업 영상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영상 이후 거의 한 달 반이 지나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실적이 변동,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변동은 제가 하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엑셀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겠는데요. 우선 2020년 이제는 작년이 되어 버렸죠. 2020년 실적은 물론 아직 그 작년 4분기 실적은 이제 올해 1분기 때 발표가 되니까요. 아직까지 그 실적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실적 컨센서스 자체는 전체적으로 23%에서 24% 마이너스 24%로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EPS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24% 영향을 줬는데요. 그 외에 영업이익과 매출은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늘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EPS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OE 또한 0.9에서 0.64로 조금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은 대신 올해죠. 2021년은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상향됐고요. 그 다음에 EPS에 대한 컨센서스도 상향됐고요. 특히 EPS가 좀 큰 폭의 상향을 보였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다소 줄어드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직전에 2조 7천억이었는데 이제 2조 7,100억 정도, 지난번에 2조 7,200억 정도, 뭐 거의 뭐 근소한 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요. 어쨌든 2020년 작년도에 평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그 기저효과 때문에 다소 큰 폭의 상승, 615% 정도 상승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절대적인 성장, 절대적인 가치도 전년인 2020년 22억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보다는 155억 정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EPS도 2020년이 2,100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올해 2021년은 4,800원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2020년 591억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 1611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성장성에 대한 그 절대 금액도 435%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이 점을 더 물론 615%의 큰 성장성 자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상승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승액에 대한 부분도 435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ROE 또한 12.27에서 12.69%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치평가는 0.04에서 0.02로 오히려 더 저평가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죠. 이 가치평가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낮으면 더욱더 저평가 국면이고 1보다 더 높으면 고평가 국면인데요. 지금 뭐 거의 0에 가까운 0.02%, 0.02까지 떨어진 걸로 봐서는 아주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은 뭐 약간 수치적으로는 조금씩 올랐지만은 전체적인 평가는 뭐 기존의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뭐 큰 폭의 뭐 변화는 없죠. 같은 16%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죠. 2021년이 워낙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그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ROE는 13.4에서 13.48 정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는 전체적으로 원래 5개 증권사가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군데가 늘어서 지금 6군데 증권사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가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올린 그 날짜가 12월 10일 날, 작년 12월 10일 날 리포트를 냈습니다. 뭐 리포트 내용은 뭐 특별하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 날 리포트 내용 보면은 이미 좋은 본업, 외식, 브랜드와 함께 성장, 베이커리의 펀더멘털은 더 좋아진다. 푸드 사업부의 제조 경쟁력은 온라인 프랜차이즈와 더불어 성장. 이렇게 성장성에 방향을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발표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87,833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적정 주가 지난번 직전에 그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에 비해서는 약 한 8.7% 정도 상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87,833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SPC 삼립의 주봉 차트를 가지고 한번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 상으로 보면은 증권사들이 발표했던 그런 목표 주가는 현재 87,833원. 여기 제가 선을 그어둔 이 주황색 선 87,833원 정도로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로 증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계산에 의하면은 2021년 올해의 실적 전망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높이 적정 주가가 잡히냐면 무려 19만 9,800원대, 19만 9,800원대까지의 가격이 와야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괴리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영향을 크게 미쳤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EPS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2020년 EPS 물론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닙니다. 아직 4분기 2020년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봤을 때는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돼버렸죠. EPS가 241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말 낮은 다른 연도에 비해서 혁혁하게 낮은 그런 금액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상 이 EPS 때문에 사실상 이 적정 주가를 완전히 훅 떨어뜨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볼 때는 2019년에 적정 주가만 하더라도 87,000원 뭐 이렇게 또 2018년도만 해도 12만 7천원 정도까지의 적정 주가가 보이던 것이 올해 EPS가 특별히 좀 많이 낮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적정 주가를 좀 크게 많이 낮춰놓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44,000원까지 훅 낮아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BPS 같은 경우도요. BPS 같은 경우도 2020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낮고요. BPS가 아니라 참 ROE요. ROE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죠. 전년도만 해도 6.34였는데 올해 0.64까지 지금 그 ROE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가 241원으로 작년에 2341원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가 아니죠. 이제 2020년 이미 작년이 되어버린 2020년에 적정 주가가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의 적정 주가가 지금의 2020년 현재가 아니죠. 2020년 작년에 그 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 2021년의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장 2021년에 이 주가가 쭉 올라서 뭐 19만 9천 원까지 가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2021년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인 14만 1,000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무리 없이 올라가는 게 맞다. 14만 1,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고, 물론 19만 9천원까지 가진다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SPC 3님만큼 큰 대박을 만들어줄 종목도 없다라고 할 만큼 지금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가 많이 괴리가 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PC 3립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상승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 꽤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주구장창 쭉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바닥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금방 끝날 수 있지 않습니다. 제 어느 정도 조정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의 이 바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14만 1,000원대 또는 19만 9천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SP3립을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여러모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주봉 차트상에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12주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랬죠. 12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주 평균 이동선 위에 현재 주가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1부 기본적 분석, 2부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제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위치가 바로 이 10월 말 11월 초였죠. 10월 말 11월 초 이때로 생각하면, 잠깐만요. 이게 일봉상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잠깐만요. 일봉상에 보면은 11월 11일, 뭐 11월 13일 그때쯤, 11월 11일, 11월 13일 그때쯤 제가 여러분들께 1부, 2부로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주봉상 위치는 11월 둘째 주 정도, 요쯤 되겠네요. 그죠? 이때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1부, 2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레벨단을 설명을 드렸고, 레벨단 떨어지면 사시고 올라가면 사시지 마시고, 이미 사놓으신 분들은 이제 이 레벨이 업이 된 이후에 떨어질 부분에서 레벨업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뭐 일부 익절하시는 부분, 또는 뭐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더 매집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 제 영상이 다가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 레벨업 과정을 보였거든요. 그 레벨업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일봉 차트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일단 12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주 평균선도 있죠. 여기 색깔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4주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4주 평균 이동선은 사실은 한 2주 전에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주선과 그 다음에 12주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로 놓여 있고요. 주가는 이 4주선과 12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SP3립은 좋은 상승 추세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이 계속 유지하고 있던 보스티언 지수, 그러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주는 보조 지표가 지난주에 살짝 이렇게 데드를 발생했었지만 다시 지난주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계속 이 골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세력의 이탈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일봉 차트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재 주가의 레벨 상태를 확인한다 그랬죠. 레벨 상태는 레벨 다운, 레벨 스테이, 레벨 업,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상태를 확인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제가 표시되어 있는 게 노란색이 일부 영상, 이렇게 파란색이 2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걸 제가 그냥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시해 놓던 건데요. 그때에 있던 레벨단을 확인을 해보면은요, 그때 있던 레벨단은 요런 레벨단을 만들고 있었죠. 이런 레벨단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뭐 갑자기 이렇게 레벨업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레벨업 과정을 만들었고요. 레벨업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진 이후에 다시 지금은 무슨 레벨 상태? 지금은 다시 레벨 스테이 상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만 주식을 팔거나 또는 사거나를 한다 그랬죠. 주식 매매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레벨업 구간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레벨 다운 구간에서 레벨 다운 구간에서 주식을 매매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레벨단에서 이게 현재 레벨단이라고 지금 제가 뭐 우리가 흔히 박스라고도 이야기하죠. 현재 레벨단에서 봤을 때 제가 주로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지만 계속 제가 반복해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3분할 선을 긋는다 그랬죠. 3분할 선을 그어서 편의상 여기를 3층, 2층, 1층의 구간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3층, 2층, 1층의 구간을 분류를 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물량의 3분의 1, 2층에도 3분의 1, 1층에도 3분의 1을 매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업이 끝나고 난 상황에서 다시 레벨 다운이 그러니까 레벨 스테이 구간은 결국에는 그 레벨의 업이 시작했던 이 구간 밑에 바닥단에서부터 이 위에 있는 상단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면 가격 조정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의 가장 하단인 69,300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다. 69,3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레벨 스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이 SPC 삼립을 신규하시고자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구간부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사모으셨다면 아주 좋았을 거고요. 보통 3층은 좀 겁이 나니까 2층부터 뭐 신규 진입을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2층에도 일부 물량을 지금 확보하셨을 거고요. 1층에도 일부 물량을 확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다시 살짝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살짝 반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살짝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1층 구간인데 여기에 2층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2층 구간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갈아타서 올라갈 때도 이번에는 올라갈 때 3분의 1씩 아니 3분의 1이 아니라 또 한 그 물량을 추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층과 2층과 1층에서 각각 33% 그러니까 3분의 1씩 물량을 매집하는데요. 물량을 매집할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600만 원을 가정하는 이유는 제가 내려올 때 3번을 매집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3번을 매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각 6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또 올라갈 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사서 내가 원하는 600만 원의 목표치를 바로 이런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 변동을 이용해서 물량을 충분히 매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레벨 단위, 레벨업의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쳤을 때는 여기에서 사모았던 600만 원의 물량이 그 다음부터는 이익 실현의 구간, 레벨업의 그런 상태로 전환되면서 저는 이익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레벨업이 끝나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서 샀던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부분 익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량 익절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뭐 때로는 전부 다 물량을 팔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물량을 팔지 않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레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념하고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 물량이라도 최소한 뭐 3분의 1이라도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 익절하는 모습을 저는 보통 띄고요. 다시 조정하는 구간을 통해서 원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랬죠. 지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레벨업이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레벨업이 진행되면서 물량이 밑에 잡아놨던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 물량들을 여기서 제가 일부 익절했습니다. 언제 익절했느냐면은 바로 이제
볼린지 밴드의 설명이 되기 시작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볼린지 밴드 상단, 그죠? 볼린지 밴드 상단이 있죠? 예, 이렇게 상단이 있는데 레벨업을 끝내고 레벨업이 끝난 상태의 여기 볼린지 밴드를 보시면 볼린지 밴드를 처음 이탈하는 날. 제가 이 영상은 볼린지 밴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그 쿠카이 아카데미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론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래도 영상 하나 볼린지 밴드에 대한 영상 하나를 잘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볼린지 밴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쿠카이 아카데미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볼린지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이탈이라고 하는 건 꼬리마저도 떨어지는 첫 번째 음봉 있죠. 이 음봉에서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저는 부분 익절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팔았던 물량만큼 다시 사모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서 현재는 계속 이익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량을 이 밑에서 사모아놨던 게 이보다 더 밑에서 사모아놨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익 상태고요. 이 이익 상태가 지금 뭐 더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아직도 마이너스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오르면 오를수록 제 이익이 커가는 상황이고요. 78,800원 상단을 돌파하는 레벨업이 나온다면 저는 더 큰 또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물량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상승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물량을 더 매집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업을 기대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태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업 볼린지 밴드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때 볼린지 밴드 상단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탈을 시작했습니다. 이탈 시작하고 쭉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중앙에 있는 볼린지 밴드 21 중앙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를 여기서 한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못 올라가고 또 한 번 더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밀렸다 다시 올렸다. 그러다가 결국 지지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죠. 그러다가 여기가 볼린지 밴드 21 하단이에요. 볼린지 밴드 20 하단인데 원래는 21 지지선이 무너지고 나면 여기 밑에 있는 하단선까지 오는 게 목표죠. 그죠? 오는 게 정상적이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결국 21 볼린지 밴드 하단선을 맞지 못하고 이번엔 올라가네요. 올라가더니만 심지어는 21선 이동평균선에 이번엔 이제 저항이 되죠. 이 저항 테스트를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뚫고 지금 하루 올라갔다가 다시 좀 지우고요. 좀 크게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21 저항선을 뚫었잖아요. 뚫고 지금 이걸 뚫고 계속 간다면 이제 이번에는 상승, 그러니까 볼린지 밴드 상한선 여기죠. 예. 상단 밴드의 상한선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또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가면 참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다시 이게 내려와서 다시 밑에 21선, 그렇죠? 21이동 평균선, 다시 말해서 20 볼린지 밴드 중앙선의 지지력을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거예요.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반등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지지선 테스트에 통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지난번에 만나지 못했던 볼린지 밴드 하단 그 선을 다시 만나러 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정확하게 결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볼린지 밴드 상으로는 보이는데요. 어쨌든 현재상 딱 그 마지막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20일을 통과했다. 21선을 통과했고요. 이제 오는 월요일 날 이 지지력을 어떻게 테스트해 줄 것인가가 20일 지지력을 어떻게 테스트해 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볼린지 밴드 입장입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을 빼고 볼린지 밴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재밌는 하루가 다음 주에 펼쳐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층, 2층, 1층 구간에 현재 1층 구간하고 2층 구간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게 떨어진다면 1층에 69,300원 정도까지 잘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받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의 피보나치에 의한 지지선이 69,861원에도 라인이 있거든요. 이 초록색 라인입니다. 네, 이 초록색 라인이 이렇게 연두색 라인이 보이시죠? 여기도 강한 지지선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박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의 이제 지지선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요 근역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지지선이 강할 수 있다고 이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구름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양운 빨간 구름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빨간 구름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 빨간 구름대의 저점, 하단이 여기 보시면은 69,000원과 공교롭게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구름대 하단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지지대들 여러 지금 지지선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지지선이 붕괴되고 물려진다면 조금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바로 손절선으로 보고 있죠.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익절을 물론 수익률이 좀 줄어든 익절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손해보고 팔지는 않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 있는 손절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69,800원대, 69,300원대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금액을 찍기는 어렵지만 한 69,000원 부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다. 예, 쉽게 말해서 손절선의 입장으로 봐도 된다. 할 그런 선이기 때문에요. 이때까지는 잘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량이 없으신 분들이나 더 추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69,000원에 가까울수록 더 사면 사실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죠? 그런 국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 손절선이 되기 때문에 손절의 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69,000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량을 늘려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추매의 그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목균형편의 후행 스팬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초록색, 연두색, 제가 연두색으로 색칠을 바꿀게요. 네, 이 연두색 선 이게 이제 후행 스팬이거든요. 일면균형표의 후행 스팬인데요. 이 후행 스팬이 여기에 있는 가격, 그러니까 캔들대, 가격대를 지금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뚫고 올라가야 하는 이 가격대가 일종의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저항의 매물대를 어떻게 잘 차고 올라가느냐. 쉽게 말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잘 차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뚫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저항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이 저항대 때문이다. 물론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좋은 세상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 구름대를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야기가 됩니다. 강한 상승세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지지대를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최종 지지선인 손절선이라고 말씀드렸던 69,000원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어디까지? 후행 스팬상 여기에 있는 구름대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겠다. 뭐 금액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마이너스 한 8%, 9% 정도 되겠네, 그죠? 예, 그 정도까지 더 밀릴 수 있는 상황도 온다. 나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버틸 거야 하시는 분들은 버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 이제 피보나치 지지선이 64,000원대에 있으니까요. 지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절반이라도 손절을 쳐야 됩니다. 물론 저는 손절이 아니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손절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손절선이라고 할게요. 이 손절선에서 손절을 꼭 쳐야 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꼭 손절을 치실 수 있는 그런 선의 위치다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또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스토캐스틱, 일명 저는 에너지 차트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의 상승 에너지, 하락 에너지를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차트를 이용해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제일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는 스토캐스틱을 4개를 깔아놨는데요. 일간에 해당하는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각각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이 K값, 빨간색 선인 이 K값이, 위에 있는 시그널 선인 이 초록색 선 있죠. 연두색 선. 이 선 밑에 있을 때 이걸 저는 그냥 데드가 난 상태다. 그러니까 데드 상태라고 그냥 표현을 드리거든요.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서 나온 말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데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데드 상태,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날부터 지금 데드 상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데드 상태로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데드 상태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보통은 서물서물 주가가 내려오는데 이 주가가 내려오는 강도가 있어요. 이게 이 스토캐스틱이 떨어지는 힘과 또 일봉에 해당하는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떨어지는 힘과 그다음에 주가의 힘의 그 상관계리를 또 이용하는 걸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주간에 해당하는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힘이 이렇게 데드 상태로 있다면 주가가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보시면 최근에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이렇게 상승, 쉽게 말해서 골든이 난 이후에 상승의 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는 76.38까지 올라갔는데요. 제법 많은 높이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간으로 밀리고 있던 이 에너지의 기운도 약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 주간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과매도권에 이미 근접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과매도권은 보통 제가 한 30, 그러니까 지표상 30 이하를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30 이하로 내려와 있고 다시 올려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도 아까 제가 볼린지 밴드처럼 상단과 하단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던 11월 중순까지 위에 있던 것이 지금 내려와서 이제 12월 말이 되니까 이렇게 아랫단까지 내려온 거죠. 한 달 동안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턴어라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일간에 해당하는 일간 에너지가 계속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올라가줘야 되는데 물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뭐 80, 90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100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요. 예, 보통 90 이상만 계속 유지해주면 이때는 계속 얘가 그 힘을 받고 올라갑니다. 같이. 그 조건이 바로 일간이 계속 이 80, 90 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주가는 무조건 이렇게 높은 기울기가 만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때는 정말 시세가 한번 분출해서 지난번 고점인 78,800원도 한번 노릴 만한 그런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과매수권이 들어가면 지난 차트 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과매수권 보통 한 80, 90 정도만 되면 보통은 이렇게 하락의 그런 사이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계속 그런 일종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라면 정말 강한 힘이 아니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지기 때문에 얘가 주간에 해당하는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시그널선과 골든이 발생해서 계속 상승세로 만들기 어려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얘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요. 얘는 지지부진하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옆으로 기든지 또는 이렇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저점을 이거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 그 사이클하고 연결이 된다면 맞아진다면 이때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골든이 날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1주 또는 2주 정도의 한번 출렁임의 패턴은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SPC 3리번 당장에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상승과 하락 패턴을 보이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이 하락이 했을 때 이 가격이 우리가 아까 일봉 차트에서 봤었던 그 손절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손절선을 지켜주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강력하게 추매를 해도 좋은 그런 에너지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아까 이게 계속 올라가서 80, 90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표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힘과 여기에 있는 이 스토캐스틱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힘과 밑에 있는 이 주가의 힘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죄송합니다. 이 스토캐스틱 일봉의 에너지의 힘과 그다음 주가의 하락과 상승의 상관관계를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비율로 계산을 한 그 표가 바로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이 표입니다. 자,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최근부터 보시자면은요. 11월 30일이 저점일이었어요. 11월 30일이 어디냐면은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죠? 이때가 저점이었고 지금 11월 30일부터 파동을 만들고 있지만 한 번도 이 70 이상의 과매도권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갈 뻔 하다가 밀렸고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지금 76을 이제 만났죠. 그죠? 만났는데 이때의 레이쇼하고 이때의 상승의 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런 상승의 힘을 보였잖아요. 이런 상승의 힘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느냐? 주가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거의 상승의 기운은 얼마 안 되는 모습, 아니면 거의 뭐 행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72,000원, 그죠? 저점이 75,000원, 75,000원에서 지금 현재 마지막 날이 72,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레이쇼가 0.04로 나와요. 0.04로 나오는데 이 0.04라는 레이쇼를 보면 지난번 하락했던 이 파동, 그죠? 이 파동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 당시 주가가 어땠나요? 바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이때 레이쇼는 얼마였냐면은 이때 레이쇼는 0.15였어요. 쉽게 말해서 떨어졌던 힘의 레이쇼, 힘의 세기가 0.15였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 힘의 세기는 0.04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들은 이런 식으로 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올라가는 건 얼마 안 됐다. 쉽게 말해서 이 에너지만큼의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있죠. 상승의 탄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승의 힘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상승 에너지 힘이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승은 열심히 힘을 주고 있지만 주가가 반응을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다시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물론 뭐 알 수 있는 100%는 아니니까요. 100%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계속 이렇게 올라서 80, 90 이렇게 유지하면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그 K값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주가가 이렇게 탄력 있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 69,000원대를 잘 지지해주고 그 다음 파동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힘보다 여기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 후행 스팬으로 쳐도 이렇게 이번에는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요걸 좀 지나서 힘을 한 번 더 모은 다음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절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이게 참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표현을 할게요. 기대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절대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예측했다 그대로 안 되면 하다가 대응을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응을 하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69,300원대에서 69,000원대에서는요. 손절을 좀 고려하시자. 난 죽어도 못하겠어? 그러면 최소한 한 반이라도 팔자. 반도 못 팔겠어? 그러면 3분의 1이라도 파세요. 나는 내 손절선에 손절했으라는 원칙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팔았는데 하루 이틀 떨어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카가 여기 손절선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팔았어야 맞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지나가세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를 손절선으로 생각하고 작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절선에서 손절을 했다는 게 내 행동과 내 전략과 일치해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세웠는데 그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내 전략은 엉터리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전략에 대한 확신이 점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략을 세웠다. 이게 손절선으로 적용을 했다. 내가 내 생각에 너무 많이 힘들어. 그렇다면 최소한 2분의 1, 3분의 1이라도 줄여놓는다면 그래 나는 최소한 내가 했던 그 손절선에서 대응했잖아 라고 하고 내 스스로를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는 내가 세워둔 전략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꾸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더 심하게 떨어진다면 그래 그나마 내가 그때 손절선에 손절을 했지라고 할 수 있는 또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을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잡아야죠. 그럼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야죠. 그것도 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삼립이라고 하는 SPC 삼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1년 올해의 적정 주가, 물론 적정 주가가 제 목표 주가는 아니지만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위치적으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괴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만큼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괴리가 있는데 여기 잠깐 빠졌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다시 반등한다면 다시 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과감함 또는 그만큼의 이 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내 스스로의 공략법인 거예요. SP3립을 절대 여기서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기하는 선은요. 이 부분이에요. 예, 이 주봉 차트인데요. 이 부분부터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마저도 이탈한다면 저는 SPC3립은 제 관심 종목에서도 탈락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물론 그 전에 좀 많이 관심도를 줄일 수 있는 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12주 이동평균선 있죠. 그죠? 12주 이동평균선 여기 노란색 선,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도 좀 관심도를 많이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탈돼서는 안 되는 선이거든요. 물론 저는 정확하게 12주 선보다는 12주 저점 이동 평균선인 이 노란색 점선 있잖아요. 이것까지 좀 더 봅니다. 예. 이것만 보면 너무 잔인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는 게 바로 이 저점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저점 이동 평균선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정말 조금 관심 종목에 대한 회의를 들고요. 그 부분이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관심 종목으로 유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매매는 끝. 매매에 대한 것은 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12주 이동선을 벗겨내고 4주 이동선을 벗겨내고 올라간다면 저는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대응이라면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고 그죠? 샀는데 떨어지고 그게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결정했고 내가 했던 전략에 나는 충실히 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혹시 또 다른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복기도 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서 내 실력이 조금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실력 전혀 발전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라니까. 맨날 그냥 그래요. 맨날 그냥 맨날 사면 계속 그런 일만 당하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죠? 다시 조금 차분히. 자, 죄송합니다. 흥분을 좀 본의 아니게 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느꼈던 저만의 아픔이었고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저는 누구한테 들었다면 미리 그런 시행착오를 정말 더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앞당겼을 텐데 아무도 저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혼자 독고다이로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돼서 SNS라든지 너무너무 좋은 그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제가 모든 유튜브 영상이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죠. 또 저의 영상 또한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차차하고 일단 그런 형태로 여러 형태로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의 어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여나가고 그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변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빨리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100% 한다 하신다면 제가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노하우와 비기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요. 제가 이거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대로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실 거기 때문에 물론 하실 분도 개중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참고는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걸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고 만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는 절대 이게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해돼도 일주일 후에 되면 또 새로운 말로 들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제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패턴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만의 기준이 만들어질 거다. 네, 그런 기대로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샜네요. 자, 그 다음 차트는 DMI 차트인데요. DMI 차트가 지금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D 플러스 값인 빨간색 선과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값이 파란색 선이 동시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는 ADX 값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는 모습을 살짝 보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골든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 준다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다는 게 유지가 되어 준다면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ADX 값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빨리 이 빨간색 D 플러스 값이 올라가줘서 얘도 이렇게 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D 플러스인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는데 둘 다 하락하고 있어서 이 D 플러스 값이 언제 또 D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내용은요. 진짜 SPG3립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SPG3립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개인이든 뭐 물론 개인이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개인일 테니까요. 개인들 분들조차도 SPG3립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 큰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가 주도적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주도적인 테마가 아니에요. 제가 잠깐 테마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관리하는 차트죠. 자, 지금 이 그 현재 SP3립은요. 어느 테마 업종군의 섹터에 있냐 하면 식자재 유통이라는 제가 테마로 넣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식자재 유통이라는 테마로 넣고 관리하고 있는데 자, 식자재 유통이라는 테마를 넣고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식자재 유통이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테마 그래프죠. 예, 색깔 다른 걸로 할까요? 예, 이게 테마 그래프죠. 예, 테마 그래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테마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그죠? 가장 낮은 그 밑에 단에 조금 물론 이렇게 어디 갔나? 여기 아니죠. 여기 물론 20일 평균, 10일 평균, 5일 평균이 점점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죠. 그죠? 분명히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이 테마 업종군이 이렇게 크게 볼까요? 네. 이렇게 크게 보면요. 어디 있는지 잘 보여주도 않을 만큼 낮은 위치예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식자재 유통 테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식자재 유통 테마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 요건데 다른 이런 뭐 굵직굵직한 2차전지 테마라든지 태양광 테마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여행 레저 테마라든지 최근에 미친 척 올라가고 있는 해운 테마라든지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테마에 비해서는 존재 자체의 이유도 없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 테마들도 있어요. 그죠? 역주행하고 있는 테마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주도적으로 테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 편성되어 있는 종목에서도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테마군이나 업종군이 있으면은 좋은 섹터에 들어가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테마에서 혼자 개별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올라가더라도 조금 올라가더라도 제풀에 꺾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충분한 대금, 거래 자금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테마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매수 호기가 이렇게 자꾸 형성이 되어야만 관심이 생기고요. 관심이 생겨야만 시장이 과열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누리려고 애를 써도 시장의 이 관심도는 계속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그 시장을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아무리 어떤 뭐 내용들이 나오고 뭘 그래도 그 어떤 업종 테마에 대한 그 강한 힘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말 주도 테마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한 종목들은 그래도 한 종목씩이라도 잘 가는 종목은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얘네들은 쉽사리 안 꺾인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라도 갔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전 올라갔던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뭐 이런 중간선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테마들은 정말 관심 있게 들어가서 한 종목씩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걔네들이 결국에는 계속 상승의 힘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SP3립이 포함되어 있는 식자재 유통이라는 그러한 테마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테마다. 물론 조금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건 분명해요. 밑으로 하락하는 것보다 낫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이 없는 건 맞는데 이게 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러다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가. 그러니까 SP3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싼 형태, 싼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3립 사실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별로 없다니까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그것도 하나의 지표라면 지표라고 보는데요. 그 말을 왜 해드렸느냐. 여기에 있는 SP3립의 주가를 놓고 볼 땐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요. 수급을 통해서도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잠깐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기관들이, 초록색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주가를 그러니까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게 기관들이 사서 기관들이 주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때 이제 주로 누가 많이 샀었냐면 연기금하고 투신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물량을 빼면서부터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굳이 이 SP3립의 주인을 찾자면 기관이긴 합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연기금의 수급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이 조금이라도 계속 사모아 들어온다면 이 주식은 계속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연기금조차도 그렇게 크게 강한 매수 힘을 보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인이 누군지를 조금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들도 크게 뭐 어떤 매수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팔고 있고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시 일간 차트로 갔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는 레벨 스테이권이다. 그죠?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는 건 확실하고 그죠?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 있는 이 가격대를 해치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를 잘 지켜만 준다면 그죠? 여기 있는 하단선을 잘 지켜만 준다면 계속 매집해도 좋다. 3층, 2층, 1층에 적절한 비율로 너무 1층에만 편중하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적절한 비율로 잘 매집을 하시는 것은 좋겠고요. 이 손절선을 또 잘 지켜보시면서 관리하시는 거 좋겠다. 제가 바라기는 이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고요. 계속 레벨 스테이 구간을 잘 유지하다가 점점 레벨업의 방향에 가까워지면서 레벨 단을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이 조만간 나올 거고요. 이 레벨업이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여러 번 올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의 관심 종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힘이 없는 것은 확실히 맞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군데에서 뭐 일맥균형표라든지 볼리지 밴드 상으로는 좀 위험한 부분도 보인다. 또 스토캐스틱 상에도 한 번에 더 파동이 더 필요한 구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SP3립을 제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속 관심 있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절대 추천은 아닙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배우시는 측면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고요. 저를 따라서 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여러분들이 발빠른 대응을 못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추천주는 아니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뭐 본인의 책임으로 하시는 건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쭉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실 부분을 찾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